저는 지난 20년 정도 우리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대학생들하고 편입 입시 지도를 하다가 그 입시 강연 때마다 좀 나오는 그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좀 그런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2016년도에 학군 지도라는 책을 써서 학군 쪽으로도 좀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또 계속 지속적인 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되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장님은 서울대학교 동영상학과 졸업, 한양대학원 영어교육 석사,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영어 강의 및 대입 편입, 그리고 대학 입시, 그리고 편입 입시 전문가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여 년간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대학교 원서 지도 3,000명, 스카이 명문대 합격 300명 이상을 배출하셨고요. 부동산 투자자의 필독서로 불리우는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 지도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들 이제 대형 채널에서 스터디 모임 활동을 하셨고요. 또 다수의 자녀 교육 서적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부머리의 발견이라는 자녀 교육 서적을 출간까지 하신 대한민국 대표 사교육 입시 전문가이자 부동산 학군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소개해 주셔서. 네. 저자님을 모시고 또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 그래도 뭐 한 순자산 10억 정도의 수익을 거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약간 일방적인 인터뷰보다는 작가님이 이제 학군과 어떤 이런 교육에 대한 관점과 저의 투자에 대한 관점을 섞어서 대담식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1월에 아파트 하락이 정점을 찍고 몇 개월 동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학군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얼마나 좀 회복이 됐나요?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했거든요. 네네.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끔 이런 신문 기사들이 조금 나오죠. 요즘 이제 몇몇 지역에서 좀 반등, 아파트 가격 반등을 보여주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집값 회복의 신호탄을 학군지부터 왜 그런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군지는 올라갈 때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굉장히 안 떨어진다. 가격 방어가 제일 잘 되는 데가 학군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몇몇 그 나온 사례들을 한번 좀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기사에서 지금 언급됐던 그런 지역들 한번 하나하나 보니까 신반포 4차에 있던 아파트가 뭐 그 이전에 그 굉장히 한 지금 최근에 그 27억 정도까지 뭐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이 회복됐다. 그죠. 뭐 32억 찍었다가 막 폭락했다가 다시 27억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정고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하나 이제 구체적인 사실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32억에서 이 22억까지 10억 떨어진 얘기는 하지 않고 22억에서 27억까지 5억 올라간 요 부분만 사실 그리고 또 이게 한두 건 일어난 특수 거래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언론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죠. 근데 한번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반포 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군지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보면 이게 최근에 2023년 8월까지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 이 실거래가가 아니라 KB 국민은행 시세 중위 가격으로 좀 그 기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이렇게 조금 반등되는 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전세가를 보면 별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도 그렇고 다른 학군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 매매가가 한 20% 정도나 30% 조정받는 경우는 그 이전에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학군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20% 이상 조정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2019년 올라가면서 조금 한 조정을 받았는데 한 5, 6% 정도 조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20% 이상 그것도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전세가는 실거주 수요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줄어드는 것도 이번 시기에 나타난 좀 특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전문가님들 의견이 있지만 뭐 좀 제가 보통 생각하는 경우는 부동산은 이게 주식과 달리 그냥 급등락이 그렇게 막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항공모함 같다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는 항상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시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 쓰고 있기 때문에 대출 정책이 예,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저는 학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군을 갖고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주식으로 치면 대장주 같은 거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어떤 1등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뭐 송도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례를 들어서 이게 회복되는 거 아닌가? 신고가를 지금 같은 이 조정기에 신고가를 쓴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기사도 자세히 살펴보면 평수가 57평대입니다. 근데 57평이 학군 아파트라고 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애들이 요즘 뭐 한두 명이고 그런데 57평에 살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이 대형평형에 대한 어떤 특수한 어떤 투자 수요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요거 하나를 갖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그래프가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요 앞에 포스코 고등학교도 있고 체드윅이라는 뒤쪽 라인에는 네네. 보통 말하는 송도의 109라고 하는 지역이죠. 네. 학군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더샵 시리즈 아파트 중에 여기 보면 거래가가 거의 변함이 없죠. 그래서 사실 송도 그래프는 인상적인 게 이 지금 2016년, 2017년 요때 이제 네. 신도시 생기고 중학교 학군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고등학교 입결도 굉장히 좋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이 그렇게 착각을 하죠. 이렇게 그 입시 실적이 좋고 그런 중학교 우수도가 학업 성취도라든지 뭐 이런 게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 같은 거 올라가면은 네. 금방 반영될 것 같지만 네. 우리 부동산 전문가니까 잘 아시잖아요. 학군이라고 하는 그런 입지의 종속 변수지 그쵸. 이게 주도 변수, 독립 변수가 아니거든요. 그쵸. 학군이 특출나다고 해서 뭐 교통이 안 좋거나 네. 뭐 직장이 없는데 그걸 이끌어 나갈 정도의 힘은 그렇죠. 있는 건 그렇게 아니죠. 치고 나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응이 아무래도 지금 인천권이었기 때문에 늦습니다. 지금 거의 2019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계속 다른 서울 수도권 시장이 사실 2016년, 2017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분당 오를 때도 그냥 네. 가만히 있네요. 근데 뭐 이건 특정 지역이라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 측면도 있지만 공급이 많았던 측면도 있죠. 송도에. 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이제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움직였죠. 네. 움직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가라든지 전세가가 한 뭐 15%에서 20% 정도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송도는 회복의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이죠 아직은. 요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세가도 회복의 기미가 좀 없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곡동에 있는 렉슬 네.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학원과도 굉장히 가깝고 우수한 중고등학교도 다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보면 잠깐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전세가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마다는 사실 이제 요즘은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이라고 그럴까요? 동조화시켜서 뭐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자 지역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세적으로 보면은 약간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지 이게 회복의 어떤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학군 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학군지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더 이런 집값 하락기 혹은 조정기 시기에 뭐 버텨준다거나 뭐 더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특징은 특별하게는 없는 거네요. 그 질문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 전에 한번 그러면 대표적인 지금 네. 서울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분당도 마찬가지죠. 분당도 보면 지금 반등의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순회동하고 순회중학교, 내정중학교 이쪽 라인이 지금 가장 학군에서 선호하는 분당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지금 별 반등 여기서 이제 반등 떨어지지도 않았죠 별로 사실 맞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전세 가격은 역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좀 되지 않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군 면에서 보면은 좀 몇몇 지역에서 일시적인 그런 몇 가지 특수거래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전반적인 추세의 전환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요 질문이 굉장히 학군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방금 본 순회동도 별로 안 떨어지지 않느냐 네. 매매가는 그렇죠. 방어가 된다. 네, 그런 부분이 뭐 일견 보면은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목동 학군을 한번 볼까요? 우리 나중에 이제 목동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목동 네. 5단지
이제 파리공원 학원가도 있고 네. 약간 선호하는 그 앞단지 라인에 주된 그런 선호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버블기에 이제 2007, 8년 때 이때가 이제 버블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8.8억까지 올라왔다가 이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침체기가 들어갔죠. 한 5, 6년. 그때 이제 조정기에 최저가가 한 7.2억까지 한 1억 6천 정도 떨어졌는데 이때 이제 하락률을 보면 한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학군지 아파트. 근데 같은 이제 목동인데 좀 비학군지라고 좀 볼 수 있는 지역, 여기보다 학군 선호도가 떨어지는 네.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하락률이 35% 정도까지. 오. 그러니까 여기 한 반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네, 맞아요. 가격 매매가로 보면 좀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이번에도 조정될 때 좀 학군지는 4.4% 정도 떨어지는데 비학군지는 한 10.4%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역시 이게 방어력이 되는구나. 학군지가 하락률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매매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보통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상승할 때는 보니까 비학군지는 한 98% 정도 올랐는데 여기는 한 100%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락할 때는 그만큼 좀 방어력이 있고 올라갈 때는 좀 더 많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학군지에 대한 좀 이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분당도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분당도 이 지금 파크타운 서안을 지금 학군지 아파트로 보고 또 같은 연식의 비슷한 세대수를 최대한 이제 뽑아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하락률은 한 26%인데 비학군지도 26%. 그럼 여기서는 학군지라고 덜 떨어졌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죠. 네네. 근데 지금을 보니까 이번에 조정기 때는 하락률 4.1%인데 비학군지가 7.1%. 학군지가 조금 더 방어력이 생겼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분당 학군 분석할 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네. 분당 지역 내에서도 약간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는 분당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뭐 순회동도 좋고 서현동도 좋고 그러지만 외곽 지역도 괜찮으니까 우리 가정 형편에 맞게 그쪽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수요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분당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더 좀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군 수요가 있는 데가 이쪽으로 더 몰리니까 어느 정도 가격 방어도 좀 되는 측면이 나타난다.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학군지가 훨씬 더 좀 더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목동이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학군지에 대한 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하락할 때는 그렇게 많이 방어가 안 되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좀 더 이제 대치동이라고 하는 넘버원 학군을 보게 되면 또 이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치동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오르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폭도 굉장히 크거든요. 금액 같은 경우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1등주에서 주식으로 치면 1등주에서 나타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조정기 때 하락이 22.7%인데 여기는 좀 세대수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여기 비학군지는 하락률이 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오르니까 적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번 조정기도 지금 이 학군지는 한 10% 정도 떨어지는데 여기 비학군지는 3%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이번 상승장 같은 경우는 사실 176%로 네. 그 비학군지 아파트가 상승폭이 훨씬 컸는데 하락폭은 지금 훨씬 적어요. 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대치동 같은 경우는 비학군지라고 할 만한 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메인. 근데 여기 비학군지라고 하는 데가 대치동의 모든 학교가 다 선호중학교는 아니고 학원가랑 조금 멀고 그 내에서도 조금 그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비학군지라고 이제 본 건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강남 프리미엄이라든지 또 하나 이제 우리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학군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강남은 그렇죠.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수요들도 있으니까 또 강남이니까 오를 때는 그냥 더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는 면에서도 뭐 근데 절대 금액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30평 다 기준이 30평대 아파트고 우리 그 KB 그 시세 그걸 지금 기준을 한 겁니다. 그러면 30평대 아파트인데 여기 30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21억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절대 금액에서. 그러면 떨어지는 폭도 이게 상승률이 큰 거지 금액으로 보면 사실 이쪽이 더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요 대치동의 사례를 보면 반드시 여러 가지 또 학군의 변수들이 있으니까 학군 말고 또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격 방어력이 다
덜 떨어진다라고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아까 목동 같은 사례 네.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다른 데다 떨어져도 학군 지역은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좀 덜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를 또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 자료를 봤을 때는 전 이제 투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당이나 뭐 목동이라든가 상계 중계동이나 대치동 이런 쪽을 이제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지역을 보면서 학군지는 집값 방어가 잘 된다. 오를 때 많이 오른다. 이런 예시를 들어주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학군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학군지라서 지금 가격 방어가 잘 된 목동이나 분당 사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지금 재건축 이슈가 엄청난 지역입니다. 네. 특히나 목동 같은 경우는 워낙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의 수익이 보장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동 내에서도 연식이 이제 목동 이제 앞단지 뒷단지로 불리우는 재건축이 확실시 되는데 학군도 좋은 아파트와 맞죠. 재건축이 불가능한 수준의 뭐 기껏해야 리모델링이 될까 말까의 비학군지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학군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재건축의 이슈에 대한 그 미래 가치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요 대치동 아파트 비교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세대수 차이도 있지만 둘 다 이제 2005년 8년 입주로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뭐 지역도 봐야겠지만 학군으로 조금 더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학군지라고 특별히 더 많이 오르고 하락을 방어한다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채널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보시니까 그런 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는 숫자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고. 스토리에 기초해서 네. 학군지는 잘 안 떨어져. 이거는 분양 업체나 아니면은 그 공인 중개 복독방에서 하는 얘기죠. 네.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쵸. 빨리 완판을 해야 되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믿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은 호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를 따져봐야죠. 진짜 많이 안 떨어졌나? 가격 방어력은 어느 정도 있고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변수들 재건축 변수라든지 뭐 교통의 이슈라든지 이런 걸 뭐 따져봐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지 또 교육적으로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최근에도 뭐 우리 옛날에 마포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이제 마포 학군 좋아지는 것만 남았다. 거기 뭐 대흥역 근처에 거기도 뭐 좋아지는. 근데 그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계속 나름 이제 학군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제 스토리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 사는 지역이 학군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초등 저학년하고 초등 고학년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학군이 좋은 지역은 초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훨씬 더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초등 저학년 1, 2, 3학년 평균에 비해서 4, 5학년 평균이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5, 60%, 뭐 분당은 한 3, 40%이 정도 올라가거든요. 저학년 때는 뭐 한 반에 100명인데 고학년 되면 뭐 150명, 200명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왜 그러면 중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학년 초에는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너무 경쟁이 치열할까봐 그렇게 못 들어왔던 수요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어라고 해서 들어오는 적이 있죠. 근데 신도시나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교통이나 다른 호재에 있어서 올라간 지역들은 초등 유초등까지는 있는데 중고등이 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교통은 좋은데 여기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여기 계속 6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초등 고학년 때 점점 애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주변으로.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기 학군만 좋아지면 돼요. 그럼 학군 프리미엄 1, 2억 정도 더 붙어서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스토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거니 라고 하는 스토리인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스토리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학군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아까 그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 통계하고 지금 중학교 학생들의 그 졸업생 숫자라든지 학생 증감 현황이라든지 요거까지 체크를 하시면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인구 유동, 젊은층 유동 요런 그런 데이터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분석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학군까지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학교 알림이나 제 학군 지도에 있는 좀 제가 안내해드린 데이터들, 교육적인 데이터들 볼 수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숫자에 의존해서 기초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면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작가님,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어떤 여기 이제 학군 곧 좋아질 거예요. 네. 혹은 뭐 좋아지고 있어요. 이 불명확한 말들이 많은데 아파트 투자에 학군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용하는 의미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분양을 하시는 분, 투자를 하시는 분, 그렇죠. 혹은 작가님처럼 학군 전문가가 쓰시는 학군지라는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학군지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거든요. 초등 고학년 때 네. 중고등 6년을 걱정하지 않고 쭉 살 수 있는 지역.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 좋은 중고등학교가 있어야 그쵸.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학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프라 그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고 유해 환경이 뭐 없고 그러면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 지역을 저는 명문 학군이라고 그러고 네.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학군은 네. 이렇게 오를 때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네. 100% 200% 오른다 이런 거는 사실은 웬만한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떨어질 때도 다른 지역 뭐 한 40-50% 반토막이 나는데 그래도 20-30%를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면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그런 데서도 의미가 있는 지역은 명문학군이라고 할 수 있고 명문학군은 초등 5, 6학년 때 네. 중고등 6년을 걱정 없이 쭉 살 수 있는 지역 그걸 저는 학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입시 결과라든가 혹은 학원과 사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유해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생활 수준의 차이 혹은 뭐 직장과 교통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여기 이사 가면 더 이상 내가 우리 가족이 더 어디로 이사 갈 필요는 없겠다. 교육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이 집을 우리 애한테 증여할 만한 물려줄 만한 지역이기도 한가. 이거 나 그냥 은퇴하면 우리 자식 물려줘도 안 물려주고 나는 그냥 안 팔고 나는 시골에서 내려가더라도 네. 애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의대 지방에 의사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의사 면허를 받고도 지방에 머물러서 의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통계를 봤는데 20, 30대의 어떤 우리 그 이제 성인들이 서울에 그 연간 막 8만 명씩 전입을 한대요. 지방에서. 그게 수치가 예전에 한 2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4배로 늘었거든요. 근데 40대가 되면 서울에서 2, 3만 명씩 이제 전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서울에서 하고 집값 때문에 이제 경기도로 가는 형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대 졸업자 이런 분들이 서울로 취업을 오시는 거네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지방에도 훨씬 더 살기 좋고 집값도 싸고 자산도 늘릴 수 있고 현금 뭐 흐름도 좋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오시냐고 그러면 다 12명 9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 교육 때문에 또 여기 온다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인서울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지방의 국립대 같은 경우는 탑 3 대학, 탑 5 대학으로 거의 같은 레벨이었는데 요즘은 지방 국립대의 웬만한 과들이 거의 탑 30위권, 서울권에 있는 탑 30위권 학과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지방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애가 만약에 지방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왔어요. 어디 살죠? 기숙사 안 살면? 거주지를 그 직장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고. 제조업에 있는 그 몇몇 본사들이 자꾸 또 서울이나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어디서 살죠? 그다음 직장 사회 초년 시절에 어디서 살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서울 수도권이 더 쏠림이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라도 이 집을 하나 해서 아이들한테 물려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또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하게 학군과 교육이라고 하는 걸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죠.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 너무 불행한 거죠. 사실은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다 대학도 평준화가 돼서 일본만 해도 그렇거든요. 일본도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에 많이 가고 도쿄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잘하고 자기는 도쿄대나 뭐 이런 데를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자꾸 안 올라오거든요. 그 지방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방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또 그런 와중에서 좀 아파트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자꾸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특히
학군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뭐 대학교나 직장뿐만 아니라 중고등이 커버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투자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아까 학군 좋아서 이사를 했어요. 네. 6년 동안 이사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것 때문에 온 건데. 그 중고등 6년을 여기 쭉 다니시려고 거기 왔잖아요. 네네. 그럼 초등 고학년 때나 초등 저학년 때부터 오죠? 네. 그럼 한번 학군지에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면 10년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취업도 대부분 서울에서 하고 대학도 서울에서 갈 사람 많아요? 네. 20년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그럼 이런 어떤 수요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네. 그 시장 원리가 나오는 거죠. 이 상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군지는 그런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특히나 어떤 수도권의 신도시라든가 지방의 신도시 혹은 서울에서 또 뭔가 집값이 요번에 많이 상승한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의 대표적으로 이제 마포구 동마포라 불리는 공덕 인근이 되겠죠. 이런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학군지가 우리도 될 거다. 학원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혹은 여기 뭐 동탄 같은 지역은 20대 이제 신혼부부가 막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점점 애들 공부 많이 할 거고 교육이 발달할 거다. 적어도 뭐 목동 대치동만큼은 안 돼도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이렇게 뭐 폭력적이거나 좀 이렇게 무서운 아이들이 막 동네에 섞여 있어서 우리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투자 가치가 훌륭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곳의 학군지로서 투자 가치가 확실히 좀 있다고 보시는데요. 저는 한 3, 4년 학군만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3, 4년 전부터 계속 좀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부동산 채널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입니다. 저출생.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신생 학군으로 명문 학군의 반열에 오른 학군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정 지역이라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선 동탄 같은 경우는 유초등의 천국이고 직주건접이지 않습니까? 삼성이 있고 일자리 기반의 신도시죠. 배드타운이 아니잖아요. 분당이나 일산처럼 배드타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일자리를 기반으로 했고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사실은. 그쵸. 그런 IT 일자리는 젊은 어떤 엔지니어들도 많이 거기 살고 그랬는데 그러고 동탄이 10년 지났잖아요. 동탄이 명문학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명문학군이라고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탄에서 자꾸 분당이 안 되면 영통이나 광교 쪽으로 빠진다든지 수지 쪽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동탄은 또 이제 화성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는 또 그런 한계도 이제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지난 10년 뭐 위례에도 마찬가지죠. 위례도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위례는 뭐 미래가 창창하다. 근데 학군적으로는 여기를 명문학군이라고 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거의 준서울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저출생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8만이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유지되려면 60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지금 보통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40만 세대입니다. 지금 40만 세대에서 최소한 50만, 60만으로 늘었다라고 하면 신생 명문학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위례도 생기고 그다음에 송도도 뭐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신생 명문학군들이 툭툭 증장을 해가지고 그럼 그 와중에서도 서울권 내에서도 만약 학군 수요를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반포 서초나 중계동이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번 다음 타자는 마포공덕이야, 아니면 은평 뉴타운이야, 아니면 영등포 신길이야, 뭐 여의도야. 여의도는 아파트는 원래 좋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애들이 점점 늘어나서 40만이 60만이 되고 100만이 된다면 새로운 학군지들이 막 드러나겠죠. 왜 그러냐면 목동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신도시들이 학군이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거죠. 지난 10년간. 지난 10년간 60만에서 40만 세대로 줄어들었는데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28만 그렇죠. 세대가 40만에서 지금 20만 세대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럼 신생 명문학군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 그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더 그 양극화의 사례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분당이거든요. 분당이 제가
오히려 분당은 지금도 이제 사실 고등학교 연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수도권 넘버 원이고 이게 지금 평촌이나 일산 같은 2등학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1등학군이거든요. 따라올 수 없는 네. 정도의. 분당은 뭐 사실 경기도 남부권의 모두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 빨아들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음. 분당 지역 자세히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면 더 네네.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분당 제가 2016년도에 처음 우리 학군지도 썼을 때 네. 분당의 전국 10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우수 중학교, 네.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 자사고 진학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수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분당이 16학교 정도 됐거든요. 100위권 중에 16개. 예, 16개나. 근데 강남이 14지였습니다. 분당이 당시로는 더 우수했던 중학교 수준만 그 숫자로만 생각하면 양쪽으로 분당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학군지도 개정판을 내면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다르게 이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해서 같은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했을 때 분당이 지금 100위권, 전국에 한 100위권이라고 들 수 있는 학교가 한 7, 8학교 정도로 줄었어요. 그럼 절반 이상이죠. 절반 정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 2016년도 지역은 분당 정체가 약간 상향 평준화였거든요. 다 그 분당의 메인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순회동이라든지 아니면 서현동이라든지 임해동이라든지 뭐 정자동이라든지 뭐 네. 이런 지역도 사실 좋고 그 외곽에 있는 뭐 특정 지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위아래로 있는 지역들 네. 있죠. 그런 지역도 뭐 어느 정도 괜찮아. 네. 여기도 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있는 중학교의 어떤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렇게 학생 수라든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 그리고 학군 수요가 작고 순회동 그다음에 뭐 분당이나 뭐 서현동 네. 이쪽으로 자꾸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생 상황에서는 학군지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1등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명문 학군지라고 안심인 게 아니라 명문 학군지 내에서도 그 학군지 내에서도 특정 동에 더 몰리고 네. 약간 2등, 3등, 4등이었던 친구들은 그런 학군은 탈락을 하고 그럼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명문 학군지가 이런 상황이 명문 학군지가 아닌 신생 명문 학군지 탄생은 더 힘들어지겠죠. 정말 어렵겠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마찬가지거든요. 분당 전체가 다 좋아. 그건 옛날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옥석을 좀 가리셔야 되고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 분당이 학군이 좋으니까 안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사실 투자하시는 분은 없겠죠. 지금 그러면 학군에서도 좋은데 같은 학군의 메리트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입지의 한 요소로서 이 지역이 학군 프리미엄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교육적인 측면이나 제 학군지도 책을 보시면 이 지역의 학군 프리미엄은 상당히 많이 쇠퇴됐다. 저희가 지방도 다룰 거지만 대구 수성구라고 해서 수성구 이름값만 보고서 학군지라서 안 떨어져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간 투자적인 측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구에서도 그 만촌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네, 범사 만삼. 범사 만삼이죠. 그 라인이 튼튼한 거죠. 근데 그 수성구에서도 수성구 외곽은 학군지의 메리트, 학군 프리미엄을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라고 보기는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학군지에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학군이라고 해서 그냥 대치동이면 무조건 좋겠지, 분당 무조건 좋겠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안에서 따져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뭐 신도시 투자라든가 그건 중급지 투자를 할 때는 여기가 학군이 앞으로 명문 학군이 될 거야 이런 말은 작가님은 좀 경계해야 된다. 쉽지 않다. 이게 사실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게 속성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세 상승기는 다 좋은 거죠. 그렇죠. 학군도 좋고 교통적으로 다 좋은데 이제 떨어지는 시기에 옥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지금은 이제 조정기고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고 만약에 경제적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 학군 프리미엄 때는 나 이 지역을 선택했어? 라고 하면 이게 진짜 학군 프리미엄인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무늬만 학군 프리미엄인지 그거를 분석하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명문 학군지 프리미엄은 그 특징이 있다고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뭐 애들 수준이 뭐 괜찮아 유해시설 이런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명문 학군지에 가면 뭐가 있길래 그렇게 그 소수의 특정 학군지 아파트 가격은 비싼 걸까요? 우선은 학교가 있고요. 학원이 있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사실 이제 메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
부동산 입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렇죠. 교통도 왜 자꾸 교통을 따지고 직장을 빨리 가야지 그렇죠.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근데 그 직장도 무슨 직장이냐면 강남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고소득 직장. 예, 블루 칼라 일자리가 많은 데는 학군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건 입지 전문가시고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일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당, 평촌, 그다음에 뭐 일산, 그다음에 부천 지역, 그쵸. 상동, 삼본, 네. 뭐 중동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사실 옥석이 가려지죠. 그리고 왜 분당이 커지게 되느냐? 결국은 강남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 제일 출퇴근이 편하고 판교라고 하는 IT 새로운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그쪽에 들어서는 지금 일산이 분당에 비해서 많이 사실 밀리는 게 만약에 판교 같은 그런 신도시가 은평구 쪽에 하나 들어서거나 은평구 외곽 쪽에 하나 일산 뭐 네, 들어가는 고양시라도 고양시에 들어섰다. 이러면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균형 개발이라고. 마곡 같은 사실. 것이 고양시에 그렇죠. 들어왔다면.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니고 이게 경부 라인으로 자꾸 이게 인프라가 좀 쏠림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우선 학교와 학원 그걸 이제 직주근접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이제 그 학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라고 그러면 학주근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주근접. 근데 학주근접에도 좀 더 세분하면은 네. 학주근접이 있을 수 있다고. 학주근접은 뭔가요? 학주근접은 뭘까요? 학학이 학교, 네. 학원, 집. 근데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게 간절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학원이 멀면 그 태워서 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회사인데 어떻게 뭐 태워다 줍니까? 그래서 그 학학주 근접이 가장 잘 되는 지역이 대치동 보세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애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 걸어갔다 오고 집까지 그냥 올 수 있죠. 그렇죠. 혼자서 알아서 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가 우리 목동 보시죠. 목동에 아까 우리 5단지라든지 아니면 네. 목동역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아까 집은 거기 있죠. 네. 학교도 거기 근처에 있죠. 네. 학원도 거기 근처에 있죠. 아니 뭐 파리공원 근처에 학원 엄청 많아요. 걸어서. 네. 그리고 일방통행이니까 차들도 좀 안전하고 자전거, 뭐 공원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은행 사거리 중계동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래 중계동은 입시적으로 보면 교통이 사실 좀 안 좋은 지역이잖아요. 은행 사거리 라인이 하계동 쪽보다는 지하철역도 없고 멀고 더 안 좋은 지역인데 왜 이 지역이 훨씬 더 중계동에서 높은 그 프리미엄을 가져가느냐? 오로지 이거는 사실 학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은행 사거리 부근이 이른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걸어서 집으로 올 수 있는 학학주 근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원이 빠졌거나 학교의 수준이 그 명문 학교가 아닐 정도로 빠져서 그냥 학주 근접으로 끝난다면 아쉬운 거네요. 부족한 거네요. 아쉽고 사실 대부분의 신도시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가 이제 학군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냐면 명문 학군과의 차이점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집은 있죠. 학원가도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명문 학교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명문 중학교, 아까 명문 중학교가 되려면 한 졸업생 기준으로 250명에서 300명대, 요즘 저출생이어가지고 웬만한 중학교는 한 100명대, 150명대 되지 않아요. 한 학년 졸업생이. 근데 아까 나중에 이제 목동 가서 중학교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어떤 학교는 400명, 그다음에 옛날에 좀 많았을 때는 500명의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밀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명문 학군에는 한 300명 전후의 졸업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특목자사고 진학률을 보면은 뭐 전체 학생 중에서 뭐 전교 한 2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은 다 사실 뭐 자사고는 이제 조금 더 다른 통계로 봐야 되는데 뭐 과학고등학교나 이제 외고 같은 경우 가는 경우들이 한 20-30등 정도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학교를 신생 지역에서 10년 내에 만들기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거를 해낸 게 송도거든요, 사실. 거의 유일한 사례. 근데 송도의 인천의 모든 교육적 역량이 송도로 다 쏠림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사실은. 근데 송도는 약간 고등학교 고민이거든요. 특목자사고 라인은 좋은데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고등학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까지 생각하는 가정이라면 자꾸 목동으로 가려고 그러죠. 송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중학교, 집도 될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좋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네. 신생 고등학교 중에 뭐 개교한 지 한 1기 학생들부터 전국 100위권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서울대를 한 7명 정도 배출하고 의대를 한 2-3명 정도 학생을 배출해야지 전국 100위권 안에 들거든요. 네. 근데 신생 고등학교 중에 그럴 수 있을까요? 중학교는 약간 감이 있어도 우리 이사님도 고등학교는 약간 감이 오잖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신생 고등학교 생겼는데 한 3-4년 해가지고 막 그 1-2기 졸업생들이 막 그렇게 나온다는 건 이거는 거의 우리 옛날에 그 재벌 그 몇몇 큰 기업들에서 전폭적으로 막 재단을 만들어서 500억, 600억 해서 막 밀어주고 그런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몇몇 그런 기업에서 후원을 받은 그런 학교들 아니면은 공립학교 중에서는 거의 이건 힘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학군을 생각할 때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옮겨줘서 학군을 좋게 만든 유일한 사례가 강남이죠. 강남 개발의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북에 있던 거 막 강제로 다 여기를 지금 분산을 시키고 강남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내려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휘문고등학교, 숙명여고, 뭐 이런 배재고등학교 이런 좋은 학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 사대문 안에나 뭐 근처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교육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독재정부, 군사정부 그랬으니까 그래? 학교를 옮겨주지. 가 니네들 이게 가능한 시절이었잖아요. 사실 고속터미널 우리 저 반포 쪽에 있는 것도 원래는 저기 동대문 쪽이랑 뭐 서울역 쪽에 있던 건데 강제로 보낸 겁니다. 저쪽 가서 살아.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정부 시대 때 그걸 강요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이게 좀 너네 여기 지금 너무 과밀되고 집값 많이 오르니까 흩어놔야 되겠어. 정부에서 보조금 줄 테니까 니네 학교 옮겨. 이게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학교로 옮길 수 없다는 거죠. 그 학교가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중학교 측면에서 고등학교는 요즘 양극화라고 특목 자사고랑 일반고 차이가 입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차원에서는 특목 자사고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사실 이제 좋은 중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대하고 의대 입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학교가 두 학교입니다. 하나는 특목자사고고 또 하나는 강남급 일반고. 여기 가까운 뭐 단대보고라든지 숙명여고라든지 이런 학교는 전국 선발 자사고나 과학고나 외고와 거의 비슷한 서울대나 아니면은 의대 진학생 수를 내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은 많이 선호되는 데죠. 그럼 강남급 일반고, 그럼 100위권 일반고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대치동에 많고, 목동에 많고, 반포서초에 많고, 대구 수성에 많은 거죠. 그럼 1, 2, 3, 4등 뭐 이런 데 정말 많군요. 답이 나오죠. 여기가 왜 명문학권이고 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는지. 자꾸 그런 수요를 찾아서 오는 수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만 들으면 그러면은 우리 자녀를 뭐 의대를 보내고 좋은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방금 말씀하시던 학학주 근접이 되는 명문 학군지에 가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집값도 뭐 잘 오르고 하락폭도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뭐 교육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데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교육 시스템에서 20년 동안 지금 입시 지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도 하셨죠. 그리고 편입까지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해주신 그런 명문 학군지를 목표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무리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아파트 투자 전략이 자녀를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학군지도 책도 쓰고 공부머리의 발견도 책을 쓴 거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답이 있거든요.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된다. 당연히 학군 좋은 거는 알죠. 근데 우리 그럼 투자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비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비싸게 사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미 비싸잖아요. 고평가돼 있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주식이 뭐 1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 올랐어요. 그럼 200만 원대 살면은 300만 원 오를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좋은 주식이에요. 우량 네. 주고 더 뭐 앞으로 사업 전망도 좋아요. 음. 근데 지금 비싸. 그럼 이건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투자해서 좋은 투자는 뭡니까? 이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싸게 사야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빚을 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사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학군지가 그 모두가 선호하는 네. 지역이죠. 당연히 살 수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음.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될 게 우리 집 가정 형편에 맞는 음. 그런 거주지냐.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내가 뭐 무리를 해서 영끌을 해서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 네. 이러면 사실은 이게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좋기는 한데 음. 투자적인 측면이나 뭐 이외 노후를 생각해도 그 학군지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 지금 가정 형편에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교육적인 측면,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거고요. 이미 우리 집에 현금도 많고 자산을 많이 축적해 놓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학군지 아파트가 싸게 나왔어요. 좋은 물건인데 싸게 나왔어요. 나는 그게 감당 가능해. 네, 감당 가능하고 싸게 나왔어요. 네. 그때 잡고 들어가시면은 경제적인 거를 자산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절대 호기죠. 아까도 우리 보셨지만 학군지 아파트 상승률 130%, 네. 뭐 100%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에는 그 학군지로 가는 게 과연 우리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그냥 학군지에만 가면 면학 분위기 좋고 다들 열심히 하니까 애가 좋은 대학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학군지에서 내신이 5, 6등급 이하로 밀리면 비학군지에서 내신 1, 2등급 받아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입시 결과가 훨씬 안 좋을 수가 있죠. 훨씬 불리해지나요? 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그다음에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쓰고 입시 결과는 안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가 공부 쪽으로 입시로 승부를 볼 아이가 아닌데 뭐 자금적 여유가 된다고 무리해서 학군지에 왔다면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자녀의 어떤 미래 혹은 뭐 대학 입시 결과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나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육적으로는 사실은 검증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네. 사실은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아이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사실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할 수도 있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고점에 사고 들어와서 조정기로 물려가지고 결국은 뭐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최정점에 애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조정기로 왔는데 지난번 우리 2008년부터 네. 2015년까지 네. 거의 한 6년이 그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점에 사가지고 그 투자라고 생각하고 와서 샀는데 지금 저점으로 완전히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은 해야 되는데 애가 대학도 안 됐어요. 잘 안 됐어. 네, 집값은 지금 이자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됐어. 네, 무리를 했기 때문에.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감당하고 취득세에 무슨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그다음에 지금 은행 이자만 6년을 내주다가 네. 그 상승되는 건 하나도 못 보고 만약에 팔고 나와 더 이상 이제 여기 애도 학교 대학 갔으니까 원하는 대학 못 갔지만 하여간 입시는 끝났으니까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최악의 경우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리하지 않고 자금 여력이 됐으면 유지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지금 막 대출이자 감당하고 사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버틸 여력이 없다. 노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면은 아주 학을 띄시는 분들이 네. 요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고점에서 한번 물려보고 한 6년을 그렇게 하다가 뭐 이 힘든 걸 겪어보시면 다음부터는 나 다시는 내가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하게 내 형편에 맞게 그냥 전세 살고 그냥 그렇게 하지 내 집 그냥 괜히 욕심내서 샀다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방 3개인데 방 하나만 우리 거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라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대출 막 7, 80%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정말 상승기 때 무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 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도 있죠. 본인 이제 6년 지난 다음에.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교육하고 투자적인 타이밍하고 경제적인 상황 이걸 다 맞춘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학군이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히 말하면 교육적 변수죠. 그쵸, 예. 아이의 그 교육적인 변수를
그래서 공부머리의 테스트라든지 공부머리 발견 같은 객관적인 저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리한 상황이었는데 애가 공부머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좋다. 네. 그럼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그럼 투자적으로는 만약에 고점에 네. 이렇게 사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절은 버틸 수 있었는데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몇 억 손해 본 거 앞으로 애가 열심히 해서 그 벌 수익과 그쵸. 뭐 그거 생각하면은 뭐 괜찮지라고 상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약간 무리를 그 상관없이 아파트의 어떤 사이클이죠. 네. 그 매수 매도 타이밍에 상관없이 교육적인 변수만 보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게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동이나 대치동 가려고 그러면 초등 고학년 때 목동이나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내신 문제로 아까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목동이나 대치동으로 가려면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를 갖고 그 학교 가서 어느 정도 네. 할지 그 학교 가는데 내가 거의 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자신감이 있어. 그럼 들어가도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객관적인 판단 없이 가면은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또 아까 경제적인 리스크까지 짊어진다는 거는 지금 폭탄을 2개 들고 메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당히 이게 그 좀 위험한 선택을 리스크가 너무 큰 선택을 하고 계신 거죠. 아이가 그 공부머리가 크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럴수록 사실은 학군지 투자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우선 잘 아시겠지만 학군 투자는 약간 1차 방정식입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네. 교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이 하나 생겼어요. 소식이 들렸어요. 언제 착공되고 언제 완공됩니까? 아직도 GTX BC 예, 착공을 못하고 예. 그리고 있죠. 또 착공이 됐는데 실제 경제 타당성 조사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전에 용인으로 가는 어떤 전철도 수요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열고 나니까 별로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네. 이렇게 해서 그게 뉴스로는 굉장한 호재였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거 보니까 그게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가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학군 투자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심플한 투자일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다른 변수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아까 학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애가 공부가 애매하다 그러면 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적인 입지적인 요소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난 그걸 잘 모르고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딱 하나만 보고 갈 거야. 그러면 네. 학군만 보고 네. 사실은 그 본인이 실거주 비용을 굉장히 낮추고 그 남는 비용으로 하나 아파트를 산다라고 그러면 학군지에다가 사 두셨다가 네. 나중에 애가 공부를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뭐 직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 전체의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학군지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부동산 어떤 공부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데 그래도 내 집은 한 채 자녀한테 괜찮은 걸 물려줘야지.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머리가 있는 것 같진 않아 하면은 아예 그냥 학군지에 아파트를 전세를 껴서 사놓고 네. 나는 비학군지 지역의 전세 뭐 월세 저렴한 데서 살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 수익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많이 드렸죠. 그래가지고 학군의 역발상으로 보통은 이제 비학군지에 내 집 마련이라도 하고 나중에 애가 공부 잘하면 학군지에 전세로도 가야지 그쵸. 이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그 입시적인 성공 가능성도 지금 불확실하고 자산적으로는 완전히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지금 굉장히 여러 개 있을 때 학군지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실거주는 비학군지라든지 저렴한 데 살고 네. 계시다가 애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머리가 있어요? 그럼 학군지로 실거주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끌에서 이제 그때 들어가고. 거기 뭐 들어가서 사시면서 어차피 학교 때문에 거기 사셔야 되잖아요. 학교나 학원 때문에 사시면서 그냥 실거주 하면서 아이 공부시키고 그다음 뭐 대출 뭐 있으면 좀 갚고 뭐 그렇게 하시고 근데 애가 공부머리가 탁월하지 않고 입시를 승부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걸 굳이 실거주를 계속 거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 비학군지에 계속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 전체 자산으로 학군지 아파트 하나는 남겨준다. 그럼 네가 그걸 갖고 뭐 새로운 저기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었으면 거기서 살든지
아니면 그걸 또 나중에 자손들한테 물려주든지 재건축되면 더 뭐 큰 자산이 더 커지고 그러면 뭐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렴. 그런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작가님의 요 전략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드려보자면 이론적으로는 더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집에 살지 말고 투자와 어떻게 보면 거주를 이제 분리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많은 그 우리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은 그러니까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는 건 사실 투자 경험과 확신이 굉장히 높아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인데 전세보다는 내 집이 낫지 않겠어는 되게 설득이 쉽거든요. 그리고 집값 뭐 떨어지는 거 봤어? 근데 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는 건 정말 그 지역이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훨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적으면 확신이 그게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제 반론을 드리면 학군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학군은 아까 16개 학군 거기는 우량주기 때문에 아까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이런 확신을 하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입지 요소에 비해서는 적은 공부의 양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은 확신을 갖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절충안으로 어떤 결론을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갖고 있냐면 20대나 30대 한 중반 정도까지 내 집을 꼭 학군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서 뭐 김포 고촌이라든가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 이런 쪽 집값 저렴하잖아요. 혹은 뭐 경기 남부 쪽에서는 동탄이 가장 동탄에서도 이제 외곽은 지금 뭐 5억에서 6억대로 30평대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단 말이죠. 20평대는 뭐 3, 4억까지도 내려가고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신혼 때 뭐 전세 사시다가 내 집을 좋은 시기에 한번 마련을 하시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초등학교 때까지를 그런 지역에서 보내시다 보면 상승장을 한번 경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한 10년 세월이 있으면 그러면 말씀하신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 집도 가져봐서 내 집이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전월세 살 때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도 되는구나. 근데 학군지가 더 올랐네. 동탄에서도 동탄역 주변이 나랑 분양가 비슷했는데 저긴 막 15억하고 나는 한 8억까지밖에 안 올랐네. 그때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학군적인 게 근데 학군 생각보다 공부할 게 적구나. 그냥 1등 학군지에 가서 제일 좋은 거 사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팔고 전세를 껴서 사놓고 난 여기 그냥 전월세 살다가 공부머리 테스트해서 공부머리 절로 가고 아니면 여기 저렴하게 비용 살아야지. 요게 좀 현실적인 방안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 인터뷰 때도 그걸 얘기하고 이런 좀 아이디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많은 젊은 부부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은평에서 지금 대치동이나 잠실 쪽으로 가시려고 했던 그런 지인 사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건너뛰기 식으로 직행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은평구에서 조금 상승기 그때 뭐 마포 쪽으로 우선 옮겼다가 마포에서 아까 말한 뭐 흑석동이나 반포 근처로 갔다가 반포 메인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때 자기 실거주를 하면서 또 실거주의 가장 큰 장점은 뭐 팔고 나오고 그럴 때 양도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가구 1주택 그 정책을 계속 쓴다라고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런 상승기 사이클만 잘 맞추게 되면은 젊은 부부들이 오히려 상당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주거 안정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산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지역 같은 거 사실 얘기를 하면은 우선 신혼부부 때 검단 같은 지역에 뭐 비용이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 가장 또 좋은 건 청약 같은 걸 해가지고 훨씬 더 저렴하게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혜택 주는 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자산이 모이고 그러면은 한번 그 타이밍을 맞춰서 송도 쪽으로 한번 옮겨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상승기 때 맞물리고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송도에 있었더니 안 오르고 그냥 계속 있는 듯 하더니 막판에 또 오르게 되니까 몇 억이 이렇게 오르네? 근데 송도는 여기 올랐는데 목동은 더 많이 올랐네? 투자에 벌었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다음에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는 더 오르기도 하네. 그러면 다음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여기 송도보다는 내가 다음 기회 왔을 때는 목동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바로 그냥 무리하게 점핑을 하기보다는 자기 분수에 맞게 다음 단계로.
제가 학군지도 책에서도 그렇게 하나 표를 하나 여기도 있는데 한번 이거 네. 볼까요? 제가 전체 학군을 네. 하나 우리나라 전국의 학군지를 하나 이렇게 그 분산표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형편이 된다라고 그러면 요대로 한번 그대로 옮겨보는 것도 괜찮다. 이게 지금 KB 중위가격 시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매매가고 네. 이게 전세가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산표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요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 부동산 상승기에 투자 상황하고도 한번 맞물려 보면요, 이런 또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2016년도나 17년 초반에 바로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는 데가 여기 1급 학근지라고 할 수 있는데 대치동이나 반포, 여기도 뭐 대치동, 도곡렉스 이런 데죠. 네. 이런 데가 먼저 치고 올라가죠. 사실 부동산 전문가니까 잘 아실 거죠.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상승일 때. 그러고 난 다음에 5개월에서 7개월 사이로 그 다음 학군지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급 학군지들이 치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차이가 지나면 그 다음 3등 지역, 그 다음에 4등 지역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요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계셨다가 네. 다른 이제 입지의 다른 요소들을 보면 이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새로 일자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뭐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 힘들다. 네. 그럼 요것만 그냥 심플하게 딱 학군만 하나 딱 본다고 생각하고 보셨다가 여기서 요렇게만 지금 갈 수 있다. 아니면 정확히 이 아파트가 아니라도 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비슷한 학군지 그런 아파트로 간다라고 한번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잘 계획을 짜고 특히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좀 휘둘리지 않고 아까 그 공무원의 테스트를 해서 아예 역량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그쵸. 좀 이렇게 무리가 해도 교육적인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 역량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가정이라면 최대한 아예 교육적인 변수는 빼고 좀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그다음에 부동산 사이클에 맞게 이렇게만 한 2번 정도만 잘 갈아타기를 하셔도 한 지금 뭐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10년이나 15년 내에 한 2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배, 3배 정도.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이 매매가고 이제 왼쪽에 요 선이 전세가인 거예요. 지금 대치동이 매매가는 뭐 30억이 넘고 전세가는 20억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전세가에 조금 더 보태서 매매가를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국엔 더 학군이 좋은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을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좀 하락장 혹은 뭐 폭락장 뭐 조정장 왔을 때 나랑 지금 여기 분명히 예를 들면 지금 평촌보다는 광교가 지금 광교 자연인 힐스테이트가 상급지인 거잖아요. 학군적으로. 요건 이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 다 광교가 새 아파트잖아요. 평촌에 있는 이제 학군 아파트가 현대홈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이라면 여기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사실. 그러면은 뭐 분당 벽산이라든가 혹은 뭐 목동이라든가 광장동 정도는 돼 확실히 차이가 나겠네요. 그럼 평촌 말고 저희가 그러면은 동탄으로 그래서 영통에서 있다가 지금 타이밍이 된다 그러면 수지 쪽으로 한번 옮겨보고 또 수지 쪽에 있다가 분당으로 옮겨보고 요런 이제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럼 내 영통에 있다가 집값 뭐 동탄이 앞으로 어떤 뭐 반도체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 해서 영통에서 동탄으로 가는 거는 학군 투자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약간 후진하는 거죠. 하향이다. 기왕이면은 학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상향으로 상급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학군을 우리 학군지도 책 굉장히 두꺼운데 그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사실 본인의 관심 지역만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상세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난 잘 모르겠고 그럼 직관적으로 어디가 상급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 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동탄에서 분당으로 이사 가는 수요가 많을까요? 분당에서 동탄으로 이사 가는 수요가 많을까요? 동탄에서 분당 쪽으로 가는 수요가 압도적일 것 같은데요. 분당에서 대치동 오는 수요가 많을까요? 대치동에 있다가 분당으로 내려가는 수요가 많을까요? 마찬가지로 대치동으로 가는 수요가 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상급지인지 분명하게 그거는 우리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을 해주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 타이밍을 요 상급지로 갈 때 저렴하게 가려면 조정장이거나 하락장이거나 뭔가 대출 정책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좋은 타이밍에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뭐 입학해야 돼 중학교 때 이러면은 이제
이 타이밍을 못 잡기는 못 잡죠. 거예요. 우리 나이에 맞추니까. 맞습니다. 그 교육적 변수를 거기다 넣으면은 투자적인 측면에 굉장히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 아이의 공부머리가 좋으니까 사교육으로 내가 좀 투자적인 측면에 손해 보더라도 이쪽에 승부를 볼 건지 투자 쪽에 승부를 볼 건지는 공부머리에 발견한 책에 있는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냥 감으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냉철하게 한번. 그리고 그 공부머리 테스트의 결과와 어떤 이제 작가님 사실 20년 동안 이런 사교육 시장의 입시지도의 최고 전문가시니까 자신 있게 그게 맞다. 네. 공부머리 이게 인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어떤 명문 학군 간다고 절대로 명문 입시되는 게 아니다. 네.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거를 제가 그냥 많이 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그 분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대치동으로 가려고 그래요. 네. 근데 가면 잘하겠지. 이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지금 비학군지에 살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대치동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학은 뭐 선행을 안 했더라도 국어는 공부머리 테스트 같은 걸 해볼 수 있으니까 네. 대치동에 가려고 하는 중학교에 아니면 대치동에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에 내신 시험 문제를 족보닷컴 같은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배우지 않은 걸 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오를지 불확실하다고 그러면 그게 공부머리 테스트죠. 똑같은 시험지를 두 세트를 해서 하나는 시험적인 상황에서 풀어보고 하나는 시간 제한 없이 오픈북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맘 잡고 대치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시험 상황에서 본 것보다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푼 이 점수가 중요한 거죠. 네. 거기서 얘가 최소한 한 B 이상은 나온다. 중학교 성적으로 해서 B 이상은 나온다. 80점대 이상은 나온다. 아니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2등급, 3등급 정도는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 학군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좀 이렇게 아이러니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치동 가면 목동에 가면 다 해결되겠지. 사교육 하면 되겠지. 공부 뭐 하면은 다 애가 공부 잘하겠지. 면학 분위기 좋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맘 잡고 공부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그 엄청난 교육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좋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학군지,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학군지에 대해서 좋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어서 이제 조금 더 학군 지역적으로 서울의 대표 학군지라고 있으면 뭐 중계동, 대치동, 목동, 그리고 뭐 인천 송도라든가 뭐 광장동, 강동구, 그다음에 뭐 대전, 대구, 세종, 부산, 광주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군지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는 곳들에 어떤 학교가 학군지고 어떤 학교가 뭐 학원이 좋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뭐가 좋은지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